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하락폭도 적다. 좋은 움직임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고통을 줬던 알트코인은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좀 적죠. 74,000에서 58,000, 59,000까지만 내려갔다가 이 구간을 이제 횡보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800억 달러에서 거의 한 600억 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30%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조금 떨어지고 알트코인은 많이 떨어졌는데 알트코인은 이제 상승 안 하고 끝났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있는 비트코인 차트와 밑에 있는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가 어떻게 생겼나요? 조금 비슷한 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승폭과 하락폭은 다르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알트코인도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비트코인 차트를 따라가게 되는데 상승폭과 하락폭만 다르다 이거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알트코인은 좀 더 많이 떨어졌네? 비트코인 좀 올랐는데 알트코인 좀만 올랐네? 생긴 건 거의 비슷한데 이 차트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비트코인 오르면 얘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르는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흡성을 해가면서 오르게 되면 당연하게 비트코인 위주로 먼저 오르게 되는 것이고 알트코인은 뒤따라서 나중에 오를 수는 있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좀 큰 틀에서 보신다면요, 비트코인이 가면 알트코인이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올라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알트코인들도 나중에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지금과 같은 이런 움직임이 과거 상승장에 언제 있었는지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알트코인도 같이 봐볼게요. 2020년 8월 중순부터 2020년 10월 말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의 하락폭은요 21.5%였어요. 그 뒤에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상승장 직전이었거든요. 이때 알트코인들이 어떠한 움직임이 보였었는지 업비트 차트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10월 말이죠. 이때 잘 나갔던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좀 잘 나갔던 메이저 코인이라고 했던 걸 봐볼게요. 자, 이 시점입니다. EOS가 얼마냐면 4,600원에서 2,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60% 이상의 하락이 있었고요. 다른 것도 봐볼게요. 이런 것들도 이때 2018년도, 2019년도 이때 잘 나갔었거든요. 이때입니다. 62원까지 갔는데 21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죠. 그 뒤에 어떻게 됐냐? 차트 한번 천천히 보시면 네, 끝도 없이 오르죠. 네,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아까 그 시점을 보면 이때입니다. 이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때쯤에 매수를 했습니다. 위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반토막은 무조건 나는 겁니다. 이러한 거 보시면 되고,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트코인은 20%밖에 안 떨어졌는데 근데 알트코인은 반토막이 넘게 났는데 알트코인이 망한 거 아닌가요? 상장 폐지되나요? 하고 있죠. 이때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이더리움도 한번 봐볼게요. 이더리움 같이 시총이 큰 건 어떻게 되었는지. 이때 보시면 이더리움이 한 57만원, 네, 그리고 37만원. 이더리움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죠. 40% 정도 하락한 것 같은데,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알트코인 망했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이더리움 얼마 갔나요? 몇백만원 갑니다. 이런 걸 좀 한번 보시면 된다. 지금도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알트코인이 많이 조정을 받고 하락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알트코인에 대한 호재 이런 거보다는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움직임이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알트코인이 따라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데 알트코인의 장은 안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해야 알트코인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승장 후반부에 가 보셔야 알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2024년도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 2022년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많이 가야 알트코인이 오르는 거는 당연합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그만큼 커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간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을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소량 매도를 했고요. 매도하면 현금 비중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알트코인을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조금 비중을 낮추고 알트코인 비중을 증가시켰어요. 그게 한 이틀 정도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바꿨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비트 차트 보시면서 알트코인이 50% 60% 2020년도에 떨어졌는데 그 뒤에 한 수개월 뒤부터 알트코인이 갑자기 10배 수십 배 오르는 거 보여드렸죠. 저는 기회가 더 있는 게 알트코인이라고 봐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알트코인
알트코인도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 분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비중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를 보시면 리스크 관리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알트코인 샀는데 리스크 관리가 될까요? 되죠.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을 소량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현금 비중이 증가가 되었죠. 그리고 그 남은 것 중에서 알트코인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가 만약에 1000만 원 매도했다. 그러면 500만 원은 그대로 현금화 시켜놓고 나머지 500만 원으로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크 관리가 된 거죠.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현금화가 조금 더 되어 있으니까 피해는 받겠지만 그나마 좀 적게 피해를 받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상승장이 지속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알트코인의 상승폭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이 더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본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가 더 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식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했다. 그래서 이거에 지금에서 말씀드리면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알트코인이. 그 상황에 알트코인의 매수 버튼에 손을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먼저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을 잡으신 분들 그리고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구간 때도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상승을 더 많이 할 것 같고 호재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현금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장기적 우상향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길게 10년, 20년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사는 것보다 이럴 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럴 때 사는 게. 결론적으로는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은 이럴 때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상하게 내가 매수하고 한 1개월 뒤, 2개월 뒤에 조정이 옵니다. 이럴 때 매수한 게 낫다는 거죠. 더 이제 저렴할 때 매수한 게 좋다라는 게 제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 비중을 좀 더 늘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힘들고 많이 오르지도 않고 알트코인은 하락이 온 상태고 이런 거 보시면 좀 많이 힘드실 걸 아는데 물론 저도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적어도 과거에 이러한 현상이 좀 많이 있었다. 근데 나중에 많이 상승하게 되면 이러한 그 조정폭이 차트에서 봤을 때 아무렇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상승폭이 많이 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제가 최근에 그린 건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비트코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 최정상까지 오르기에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공과도 싸워야 되고요. 폭탄도 있고요. 주변에서 나만 힘든 것 같고 안 좋은 것들 많이 나오죠. 요즘에 여러분들 기사들 이런 거 보면 고래들은 팔고 있다. 채굴자들도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항복하고 있다. 이거는요. 하락이 많이 되면 안 좋은 기사들, 안 좋은 분석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상승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좋은 분석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할 때도요. 뭔가 장이 좀 좋아 보이면 더 좋은 분석을 많이 하게 되고요. 내릴 때는 좀 안 좋은 분석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 하지만 좀 최대한 조정이 올 때도 좀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는 매우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아직 2024년 말, 2025년 뭔가 우리가 좀 기대하는 상승장이 꼭대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으니 한번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